눈을 끼얹고 그래. 머리가 가리나?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발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체제, 그리고 여러 어떤 조세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공통점을 오늘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상대적인 표현도 알고 계시겠네요. 중앙집권의 상대적인 개념. 어떤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이 중앙이 아니라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 바로 지방 분권의 개념입니다. 중앙집권의 상대적인 개념. 중앙집권은 권력이 한 나라의 영토에 권력이 중앙으로 모이는 것. 반대로 지방 분권은 그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일까 지방 분권일까? 지방 자치를 추구하지만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우리의 고대사로 돌아와서 고대 사회의 어떤 국가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도식적으로 외웠던 거 기억납니다. 북으로 출발했다. 부족 사회에서 군장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그렇지. 여러 군장들이 힘센 군장 하나를 왕으로 세우는 연맹 왕국으로, 이 연맹 왕국이 이제 무슨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중앙 집권 국가로. 중앙국 그 전 단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앙에 왕이 있긴 있습니다. 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왕도 사실은 명함을 까면은 왕이지만 사실은 바로 뭡니까? 군장이죠, 군장. 명함이 두 개야. 까보면 군장이야. 왜냐? 왕이 버티고 있지만은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 주변은 그냥 도식적으로 그려봅니다. 그 주변은 비록 덩치는 작지만 넷이 합쳤을 때는 이 왕까지도 뭐 농사가 좀 안 되거나 좀 약해졌다 싶으면 뜯어먹을 수 있는, 얼굴마담은 아니에요. 센 건 분명합니다. 센 건 분명하지만 넷이 힘을 합쳤을 때는 그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다른 군장들이 으르렁대면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배웠던 어디의 모습입니까? 부여의 모습, 또한 고구려의 모습, 또한 사만의 모습이었죠. 각각 독자적인 통치 영역이 따로 있었고, 또한 독자적인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앙의 왕이 오지랖이 넓다 한들 지방의 군장들한테 가가지고 그 군장들 백성에게 그래, 뭐 불편한 점은 없노? 뭐 아쉬운 건 없노?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이런 소리 했다가는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군장이 뭐야 이거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에 왕이 있다고 한들 권력은 지방으로 나누어진 지방 분권의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랬던 바로 이 단계에서 드디어 이 각각 잘라져 있던 이 군장들이 이 센 명함 까보면 사실 같은 계열인 이 왕한테 스며들게 되면서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 군장들의 지방의 군장들의 권력이 중앙의 왕한테 집중되게 됩니다. 중앙집권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권력이 중앙으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이 중집의 국가가 되게 되는 그 이유, 납세의 문제, 철기, 그렇지, 연재님 정답, 판사님도 정답.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반짝반 철기 철제 농기구예요. 농기구. 생산력. 토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작물, 즉 생산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생산력이 높아지면은 아이 또한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구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죠. 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영역, 여기서 책화가 나와버리잖아. 책화. 자신들의 영역은 분명하고 산천의 경계가 뚜렷하고 다른 부족의 영역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사는 거야. 너무 많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토지도 부족해지고 어딜 가도 그냥 만원 지하철에다가 그냥 아주 이거 콩나물 시금처럼 바글바글한 거야. 똥도 제대로 못 싸.
한참 기다려야 돼. 이 영역이 어떻게 됐으면 좋아? 확대되면 좋겠다. 거주 면적의 확대. 각자의 어떤 산천의 경계를 중시하면서 좀 갚아, 소나말로 좀 갚아, 여기까지 그래 침범했으니까 뻔뻔히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이게 있으면 좋은데 배타적일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이 벌어지죠. 철제 농기구를 뾰족하게 갈아서 뭘 만듭니까? 이제는 싸워야 되는 거지. 바로 철제 무기를 만들게 되는 거야. 무기를 좀 든든한 거 많이 먹었어. 막 가방에 막 1000발까지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막 숨어 다니다가 어떻게 돼? 모든 게 갖춰지고 막 등짝에 프라이팬까지 딱 달았어. 그럼 어떻게 돼? 죄다 강철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는 아이언맨 수트도 주겠다. 아이언맨 수트. 게임에 아이언맨 수트 나와라. 탁 입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낸데 그렇지. 전투력입니다. 전투력. 전투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족 간의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빈도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에 관해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효율성 그리고 바로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전쟁을 잘 수행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길 바로 안정성. 좀 어려운 말이다. 해놓고 보니까 이걸 왜 했나 싶다. 언제쯤일까? 효율성과 안정성에 대한 그들의 욕망을 바탕으로 바로 권력이 중앙으로, 이 중앙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 중앙으로 바로 권력이 모이는 바로 중앙 집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그 중앙의 왕은 자신의 권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신장되고 앞으로 계속 누렸으면 하는 바로 그런 욕망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모양새로 동쪽에서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중앙의 왕이 밑에는 군장한테 야 올라가 도와줘 가 했는데 남쪽에는 군장이 좀 피곤한디요 이래버리면 어떡해? 효율성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바로 뭡니까? 왕국의 안정성이 깨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왕이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내리고 그 일사불란한 왕의 명령이 지방으로 빠르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야? 군장들이 갖고 있었던 군사권을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왕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군사권과 이거 하나 끊기게 되면은요 전쟁에서 막아납니다. 수나라 양제가 침략해가지고 고구려한테 깨지고 돌아간 이유입니다. 당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안시성에서 물러간 이유입니다. 보급에서 끊긴 거야. 보급이 끊는 거야. 그렇지. 보급이야. 군대는 그 당시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 보급전입니다. 보급전. 군대 보급이 잘 나와야 전투력이 높아지고 군대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조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조세권까지 왕이 가져와야 되는 거지. 바로 이 두 개를 가져오면 실상은 뭐 다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왕권을 강화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형제 상속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왕위는요.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같은 혈족끼리, 같은 씨족끼리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씨가 왕이 됐다. 석씨가 왕이 먹었다. 김씨가 왕이 먹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사람 왕이 있어가지고 뭐 좀 잘했어. 전쟁 수행도 잘하고 뭐 효율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래가지고 잘했는데 헷가닥 자빠진 거야. 하면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가 딴 집안으로 넘어가. 근데 그 집안은 어때? 괴팍한 거야 성격이. 지밖에 몰라. 그럼 어떻게 해? 효율성과 안정성이 깨지게 되는 거지. 씨족 그 중에서도 형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핏줄을 나는 혈연관계 사람을 왕으로 다음 왕으로 이제 삼는 거야. 큰 형이 왕이야. 자식이 비리비리해.
왕위를 걱정해. 아, 얘한테 물려주면 효율성과 안정성이 깨지고 전쟁 수행 능력에 뭔가 미스가 생길 것 같은데? 동생을 보니까 둘째 동생이 있는데 나한테 잘해.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왕위를 물려줄게 했는데 셋째 동생이 나는 잃어버린단 말이야. 이 형제 상속은 흐릿해지게 되면서 무슨 상속으로 발전하게 되느냐? 부자 상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자 상속, 형이 동생한테 주던 거에서 이제는 아버지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거지. 그에게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군왕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효율성과 안정성의 왕의 덕목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지. 물론 그 과정에서 왕실은 굉장히 행복할 거야. 왜? 그 권력이 혈족에게 대대손손 유지가 되니까. 다른 놈이 왕이 돼가지고 내 무덤을 파헤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때? 내 아들이 왕이 되니까 제사도 받고 얼마나 좋아. 부자 상속이. 그리고 이 부자 상속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첫째 놈한테 물려주가 했더니 그 둘째 놈아가 아빠 나는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 체계가 무너져. 효율성 안정성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장자에게 상속한다. 바로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요, 바로 이 군장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그냥 화살표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 와가지고 왕 밑에서 귀족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귀족이 출현하게 되는 거지. 군장 중에서 조금 힘이 센 놈, 혹은 혹시 왕하고 옛날부터 친했던 그런 군장들은 귀족화 과정에서 왕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돈 관계를 맺죠. 왜냐? 왕비를 배출해야지만 그 다음 왕에 자신들의 피가 반 섞이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귀족들은 바로 뭡니까? 각각의 귀족의 등급에 맞게끔 바로 무엇을 받게 되느냐? 관등을 받게 됩니다. 관등. 귀족의 등급이 생기게 됩니다. 귀족의 등급. 왕실과 가까운 귀족이 있는 반면에 귀족이지만 바로 뭡니까? 따당하는 귀족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하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군장들이 귀족이 되긴 됐지만 이 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전의 버릇을 그대로 지어가지고 야, 우리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귀족회의라는 것을 만듭니다. 제가회의, 정사함회의, 화백회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바로 뭐야? 왕한테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바로 뭐야? 이 귀족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귀족들에게 왕이 무엇을 주게 되느냐? 조금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이 귀족들을 무슨 화시키게 되느냐? 관료화시키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귀족 세력의 관료화 과정이 또 이어지게 돼요. 반등에다가 하나 더 얹혀줍니다. 바로 뭐냐? 관직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 귀족들은요, 관료화 되지 않았을 때는요, 어떤 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를 맡으면 그걸 안 내나? 그걸 안 내려놓는 거지.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돼? 이 귀족들이 그렇게 행세를 하면은 이 귀족들이 갖고 있는 걸 내려놓게 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뭐냐? 관직이라는 걸 줍니다. 이 관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봉고, 파직, 조선시대 암행어사에서 들어봤습니다. 파직. 관등은 내릴 수 없어. 왜냐? 귀족이잖아. 귀족의 급을 어떻게 내립니까? 내리기 힘들지. 그래서 뭐야? 관직이라는 걸 줘가지고 이 관직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되고 잘 못하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직을 파하면 되는 거야. 파직하면 되는 거야. 다른 놈한테 주면 되는 거지. 마음에 드는 놈한테. 그리고 비비는 놈한테. 이 관료화 과정에서 관리의 복색을 제정합니다. 한마디로 그 맡은 벼슬자리 임무에 맞게끔 옷의 스타일과 쓰는 관의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이죠. 서열화. 그리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을 그냥 귀족들은 고개를 주워버리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폐하하고 박수만 치겠습니까? 아니죠. 맹렬하게 저항하겠지. 예.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무엇? 내 말이 곧 법이다. 율령이라는 것을 반포하게 됩니다. 뒤에 격과 식, 그래서 율령, 격식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냥 잘라서 율령 반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도 뭔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오랫동안 반복돼 왔던 관습이라는 겁니다. 관습, 군장 세력, 귀족화된 군장 세력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관습법, 옛날에는 우리한테 군사권도 있었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중앙집권 과정에서 야, 군사권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왕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군장이 뭐라 그래? 옛날부터 그래왔잖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런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관습법이라는 법 체계를 무슨화시키게 된다? 성문화. 문자로 박아버리는 거지. 사람의 말이 아무리 진실되다 한들 서류 한 장을 당해낼 수 없는 것처럼 아파트를 아무리 얼굴 표정 좋게 아무리 그 부동산 업자가 아무리 표정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함께 웃으면서 그렇지요. 제가 잘 사고 있는 거겠지요. 이 아파트 제가 잘 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등기를 하게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 나라는 통치해 갈 것이지 너희들이 옛날부터 반복해왔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 관습들 이제부터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가 있느냐. 요거 아주 때맞춰 아주 좋아요. 요거. 중국에서 물론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중국을 거쳐서 불교라는 것이 바로 이 삼국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석가열애의 사상이 자비로움이 이거 외래 종교예요? 인도에서 시작됐잖아. 인도의 그 왕자 보타마시 타르타 그지 알지? 바로 이 부처님 석가모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지 4달 백성들과 귀족들의 사상을 하나로 통일시키게 됩니다. 사상을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서 군사권과 조세권 관료화시키는 거 이런 과정 모든 것이 잘 먹게 됩니다. 왜냐? 그 이전까지는 바로 뭐예요? 현생에 귀하게 살았으니 저승 가서도 귀하게 살아요 하면서 뭡니까? 무덤에다 뭘 묻어줍니까? 뼘꼬리 왕창 묻어주잖아. 보물도 왕창 묻어주고 현실의 왕이었으면 나라 돌아가셔도 왕으로 타세요 하면서 뭡니까? 극단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죽기 싫은 사람도 함께 죽여서 매장하는 순장이라는 것이 막 만들어지잖아. 불교는 뭡니까? 야,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저 세상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현세에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 환생을 한다는 겁니다. 환생. 내가 지금 왕이야. 내가 굉장히 잘 됐잖아. 내가 오늘날 현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야. 이것은 곧 내가 전생에 가장 큰 덕을 베풀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전생에 뭐야? 세상에서 가장 덕을 베푼 사람, 불교에서 가장 큰 덕을 베푼 사람은 누굽니까? 부처밖에 없어. 나는 부처가 환생한 거야. 나는 살아있는 부처야. 그래서 내가 관심법도 쓰는 거야. 근데 귀족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그러십니까? 부처 아미탑을 하겠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사 우리가 그 옛날에 군장이었을 때부터 우리가 모셨던 신이 있는데 갑자기 당신 불교가 들어왔다고 부처라고 뭐야? 증거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이 부처님의 세상이 됐다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왕을 위하여. 당신은 법풍왕이죠. 저는 이차돈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이차돈이라는 양반이 목을 자르고 순교를 합니다. 불교를 위하여. 다른 귀족들에게 불교를 먹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목을 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피가 솟구치는데 그 피가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인 거죠. 와! 게다가 그 피가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가지고 꽃이 되어서 와! 난립니다. 이 귀족들이 놀라지. 아니 사람 목에서 흰 피가 솟구치고 그 흰 피가 꽃으로 바뀌었어. 이것은 부처님이 계시는 증거다. 불교의 증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뭐냐? 신라의 불교가 퍼지게 돼요. 바로 이러한 공통점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아쉽지만 의문의 나라, 삼국의 공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중앙집권 국가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 총동원의 총력체제, 전격전이 되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야.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부처라는 것, 하늘의 후손이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 자신의 권한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그래야지만 자신의 영토가 강화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권 강화, 귀족들, 관료와 율령관법, 불교 수용으로 왕권이 강력해진 중앙집권 국가는 결론적으로 바로 뭡니까?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영역 확보를 위한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역사는 전쟁사예요. 전쟁사. 서로 누가 한강을 차지했으며 서로 누가 영역을 넓혔으며 누가 서로 잘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세웠으며 자신의 영역에 말뚝을 받고 비석을 꽂고 깃발을 꽂았는지 그거 공부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시험에 나오는 거 어디 뭐가 나와? 광개토 대왕이 나오는구나. 장수왕이 나오는구나. 땅덩이 많이 넓혔구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세요.